우리의 성우는 조폭입니다. 우리에게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고향을 찾을 길을 열려야 합니다. 라고 한 게 오늘 키포인트입니다. 그동안에 조금 좀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15년, 13년, 14년, 다 합쳐서 13년 됩니다. 실제로 일어난 건데, 우리 이산가족, 미주 이산가족 추진위원회를 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지아에서는, 동남부에서는 제가 대표가 되고, 각 지역, 미주 지역의 전문가들, 교수님들을 뭐 이렇게 해가지고 15분이 모여서 이게 이제 결성을 했습니다. 그것은 왜냐면 그 미 국무성에서 요구도 있었고, 자, 그런 문제를 대화를 해야 되는데 누구하고 대화를 할 것이냐가 그 미 국무성에 가장 문제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단체가 한 30군데 돼요. 센소리, 2000년, 아니 무슨 재미있는 동포들 숫자가 그렇게 안 되는데 1천만 뭘 해가지고 또 그분도 하여간 첫 때 저희가 12년 전에 미 국무성에서 이렇게 이제 미팅을 처음 하게 됐는데, 그 저희들은 추종장을 받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출입을 이렇게 했는데 바깥에 한 100명이 와 있는 거야. 각자 다 대표라는 거야. 그래서 안 되고 나중에는 이제 미국 국무성에서 저희만 앞으로 하고 대화를 하겠다 해가지고 공식 사인을 하고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우리만 하는 인권대사 로버트 킹 대사를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무성 안에 한국인과를 해가지고 저희는 그 지금 총무하시는 이차희 씨가 아주 좀 능하시고 하기 때문에 이차희 총무는 이제 미국 국립도서관의 관장 출신이십니다. 그만 하셨고, 또 다시 이제 뭐냐면 너무 그 한국을 떠난 지가 오래가지고 한국 실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게 이게 좀 단점입니다. 그분이 이제 앞을 세워서 사실은 우리가 그분을 이제 공사에다가 코디나이저로 아예 취직을 시켜서 일하게끔 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미팅을 하러 가니까 아주 잘생긴 여자분이, 젊은 분이 나오셨는데 한국말을 나보다 더 잘해. 그러니까 미국에서 준비하셨어요. 그분을 코디나이저하고 한국 사람하고 하는 분들. 그래서 당신이 어떻게 한국말을 잘하니까 제가 12년 동안 한국 가서 평화봉사단에 근무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한국에 대한 그 정서, 문화까지 뭐 아주 퍼펙트해요. 그래서 그분이 가운데 계시고, 로버트 킹 대사, 그 다음에 극동 담당 책임자가 있습니다. 킴벌이라고. 그 사람은 사실 극동에서는 제일 다 무서워하는 사람이에요. 그 유명한 사람인데 그분도 나오시고 해가지고 우리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됐냐면 이제 조금 그 이북하고 미국하고 약간의 그 통상을 하려고 하던 때입니다. 그래서 그 하겠길래 이제 하자 해가지고 구체적인 이제 계획을 세워서 하다못해 저희가 몇 명 가고 뭘 준비하고 부담금을 얼마나 하고 상세하게 이제 회담에 들어갔는데, 그게 시간이 자꾸 끌면서 이제 또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면서 트럼프가 또 북하고 회담을 하면서 저희를 끼워놓고 저울질하고 하여간 이용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 차에 이제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그 중간에 이제 대통령들이 부시 대통령부터 이 법안을 사인해가지고 오바마 대통령도 사인하고 트럼프 사인까지 했는데, 그 중간에 이제 코로나가 와가지고 마비된 거예요. 근데 그게 마비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연락도 없었고, 이제 나중에 알았죠. 그런 근데 우리 15명이 중에서 이게 언제 얘기냐면 8월달 얘기입니다. 15명이 출발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2명밖에 없습니다. 13명이 돌아가시거나 괜찮으셔서 움직이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카고에 있던 이차희 선생님하고 저하고만 남았습니다. 이제 그러던 차에 우리의 세계은행 하던 김영 총재가 이북 담당으로 이렇게 임명이 돼가지고 장관급이죠. 그래서 했는데 그분이 이제 좀 심각성하고서 해가지고 아무 자료가 좀 남지 않았으니까 자기가 가서 그 국회 가서 얘기하고 상황에 가서 얘기했더라도 한인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좀 서포트 해줄 수 없냐 하는 그런 게 와가지고 지난 5월달에 우리가 한번 모였었죠. 그래서 그때는 사실 제가 좀 무리하게 돈을 좀 썼습니다. 왜냐하면 강사들은 다 돈을 줘야 돼요. 호텔비 비행기까지 다 벌어줘서 그냥 제가 하던 행사 중에서 제일 돈을 많이 쓴 행사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굉장히 큰 힘이 돼가지고 이제 김영 씨가 하고 또 김영이라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하이은 여자분이 그분 그래가지고 그 상회를 우리 옛날부터 우리 도와줘서 상회를 해가지고 이게 새로 법을 바꿨습니다. 근데 그 무슨 법을 바꿨냐? 코로나 때 그때 한국에 우리 사실 정부가 좌파 정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군다나 통일부 장관으로 누가 왔어요? 네. 임정석입니다. 임정석이가 뭘 있었어요? 한국도 로비를 해가지고 로비를 해서 이제 로비를 당한 사람은 이제 하의원인데 그 바람이 끊긴 걸 갖다가 또 계속 이제 그 사위원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어쩌면 굉장히 고마운 사람이죠. 그런데 그 내용이 과간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몰랐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막 댕기면서 우리 미국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 거는 미국 접사사가 해야 된다고 해서 한 7년 전에 이게 접사사가 우리를 전담하기 시작했는데 모든 것은 우리 접사하고 이북 접사사하고 인권 문제는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한국 접사사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빠져나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국 접사사는 어떻습니까? 국내에 있는 그 이사가족도 다 지금 못 처리하는데 우리까지 해당이 안 오죠. 근데 그걸 뺏어갔는데 그 뺏어간 이유가 있죠. 임정석이가 미국에 있는 교포들도 자기 선악에서 놀게 하려고 뺏어간 겁니다. 그래서 로비했습니다. 아주 더 기가 막힌 게요. 저희가 할 적에는 이북을 방문할 적에 전세 비행기를 어떻게 내고 평양시장을 어떻게 하고 어느 호텔에 가고 그걸 다 짜놨었습니다. 이걸 다 무시해버리고 미국 측에다가 미국 측이 그래 너희가 할 정도로 조건을 좋게 했습니다. 모든 경비는 우리가 낼 테니 어떤 미경비냐 교포들을 절대로 요새는 평양에 안 들여버립니다. 평양에 들여버리면 우리 그 교포들이 좀 자유분방하고요. 한국인하고 튀잖아요. 자유분방해가지고 아무데나 막 가고 말도 마음대로 다 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양시내를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면 금강산 호텔이 있지 않습니까? 아산서 지은 거. 거기다가 속초에서 육로로 버스를 해가지고 한 1시간 반 가면 됩니다. 금강산까지. 그래서 그 비용을 자기가 되겠다. 그러니까 미국서는 저 경비 되겠다. 자기분이 데려가겠다. 고맙소 하고 넘겨준 거예요. 우리 의지하고 관계없이. 근데 그건 또 우리 잘못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면 밖으로 가면 이차희 씨가 한 2년 동안 암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또 저도 한 2년 동안 똑같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성에서 해당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15명 명단에 보고 전화를 다 줬는데 전화를 받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 이거 해산됐구나 하고 그냥 넘겨준 거예요. 알리지도 않고. 그게 이제 우리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김영 총재가 아, 이거 이렇게 됐는데 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2차에서 선생님이 하셔가지고 기존의 그 이산가족 촉진위원회를 8월 말일부로 해산을 시켰습니다. 해산을 시켜야 저희가 새로 공무성에다가 저희 기술을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파를 짠 거죠. 그래서 9월 하고 9월 말까지 통보를 해놓고 있었는데 그 안에 우리 그 하이원 상현 또 막 상현 김영 씨가 이제 로비를 해가지고 로비해서 하이원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중국 분이 우리 하이원을 통과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또 건들지 말고 거기서 문구만 바꾸고 뭐만 하자 해가지고 그걸 싹 다 바꿔가지고 하이원을 쉽게 통과했습니다. 근데 그 지난번에는 이게 참 다행인 건 그 로비스트 중국계분이 상원 가서 통과를 못 시킨 거예요. 상원이 대충 한 100명 아닙니까? 여기서 9명만 받은 거야. 50명 이상을 받아야 되는데 못했기 때문에 이게 저지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우리 우리 사연 또 김영 총재 해가지고 상원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상원을 통과시킨 게 12월 9일입니다. 그 9일을 통과시켜 놓고 이제 통과된 걸 통과시켜서 대통령 그 이제 테이블에 사인이 올라갔다 하는 게 1월 7일입니다. 1월 7일인데 올려놓고 그 놓은 다음에 그 RFA 이 말하면 자유의 소리입니다. 그 자유의 소리는 사실 미 국무성이 운영하는 건데 우리 한국에 있는 정보, 이국 정보, 백악관 정보 한 거는 사실과 아예 우리 신문 기자들한테 자유의 소리에서 다 풀어줍니다. 그만큼 정보력이 있고 또 회의도 들어가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대통령실에 들어가시니까 면담을 하자 하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담을 하는데 저를 그 새로운 사람이니까 잘 모르는데 이 사람이 아마 그 부장입니다. 기자 출신인데 그 자기계에서 12년 근무하신 분인데 먼저 저한테 좀 여러 가지 묻는데 그래서 저가 뭘 했는지를 프로필을 해달라 그래서 제가 혹시 기록에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12년 전에 RFA하고 한 1시간 동안 저의 프로필이라든지 대부선하고 면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했더니 잠깐 계시라가지고 한 10분 만에 왔어요. 다시 전화와가지고 찾았습니다. 그때 제가 RF하고 그러니까 면담한 게 뭐냐면요. 바로 우리입니다. 처음에 우리 시작할 적에 내가 닉네임을 우리 모델들하고 점심 같이 합시다라고 타이틀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는 어땠냐면 이 그 점심 같이 합시다를 전국적으로 같은 시간에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런 내용들 하다 보고 내가 과거에 뭐 했더니 다 이제 내 신경이 완전히 거기 들어갔죠. 그랬더니 그새 찾아보서 그러면 그분이 맞습니까? 그래 맞습니다. 그러니까 됐습니다. 30분을 시간했는데 1시간 반을 했습니다. 이럭저럭 옛날 얘기 또 앞으로 해야 될 얘기 뭐가 되고 뭐가 안 됐던 거 이거 다 털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반 정도 하고 그 다음에 한 1시간 있었는데 전화가 또 왔어요. 회장님 좀 판을 키웁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듣다 보니까 자기도 사명감이 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의 다큐멘터리를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이제 연세가 좀 한 60한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하고의 대화를 직접 해서 정보를 줘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짜보겠습니다. 그래서 출발지를 아틀란타로 하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인터뷰 내용 중에 이제 세 가지를 물어요. 뭘 묻겠습니까? 저한테 보내왔어요. 이번 그 국방부가 한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그런 이제 내용인데 그거를 답변을 제가 그 답변만 15분 걸렸습니다. 그러면 과정을 쭉 그분이 모르는 과정 또 우리가 듣는 과정에서 15분. 그다음에 우리 국무상에서 오토민이 원하는 게 뭡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을 할지 몰라도 저는 하나만 제일 중요한 게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10몇 년 동안 이북하고 하고 할 적에 우리는 조금 들러리 된 기분입니다. 우리 실무자 팀에 넣어주십시오. 실무자 의미가 이북 접사하고 한국 접사입니다. 미국 접사가 실무자입니다. 국무성은 관리하는 거죠. 접사 회담할 적에 우리 대표팀을 넣어서 같이 3자를 합시다. 그걸 하면은 저 어르신들을 가족 찾는 것도 방법이 쉬워지고 또 서로 이북하고의 서로 감정이 같기 때문에 맨날 얘기하다가 결론 내고 한 것도 없을 거고 서로 양보할 수 있을 거고 하니까 저희를 넣어주십시오. 그래서 그거 좋은 생각이다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하고 라스트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라스트는 아틀란타에 우리 1세가 한 100명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됩니까? 묻는 거예요. 자, 제가 1세 규정을 했습니다. 먼저 1세라 하면 50년도 이전에 난 사람이 1세입니다. 전쟁이 50년대에 났잖아요. 그래서 됐고 그 다음에 그 1세가 그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규정을 어떻게 했냐면 지금 기억력이 있는 사람, 이북하고 기억이 있는 사람은 보통 기억이요 몇 살 같은 6살쯤 돼야 메모리가 안 잊어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5살까지 괜찮아요. 근데 사실 3살, 4살 때는 다 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되면 48년, 9년 된 사람까지는 충분히 기억을 할 겁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서 어떻게 해서 100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지금 기록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 했습니다. 우리 기억하십니까? 3년 전에 아틀란타 전날에서 저한테 인터뷰가 했는데 우리 아틀란타의 메트로폴리탄의 근처에 이북 오토민 출신이 몇 명이나 삽니까? 하고 온 거예요, 기자가. 그 사람이 편집장이신데. 그래서 제가 3,000명이라고 했더니 깜짝 놀랍니다. 3,000명. 그래서 똑같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규정을 1950년을 짓고 나는 내가 보기엔 내가 움직이면 한 3만 명 나온다. 그래도 내가 등록해서 내가 나한테 오겠다고 사인했던 사람이 지금 3,000명이나 그 근거를 대리는 거야. 그거 근거를 대기 전에 당신들이 직접 내가 사람을 지정해 줘야 돼. 그 사람들하고 인터뷰를 해보시오 해가지고 우리 그때 한 대여섯 작년에 하셨나요? 네, 하시고 또 엄 선생님도 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제가 인터뷰를 직접 일주일 동안 했어요. 신문사가 인터뷰를 일주일 동안 나와서 한다는 건 사실 획기적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고맙다고 진짜 당신 말이 맞고 제가 우리 한 번이라도 등록된 사람 제가 여기 오늘도 제가 이렇게 좀 보셨지만 저는 한 번 등록한 사람들은 거의 기억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컴퓨터에다가 이렇게 지금 아무것도 안 읽었지만 지금 우리 헤비네이션 거 그 다음에 등록됐던 사람들을 제가 하나 이번에 그 기자님하고 했지 몇 명이라 그러네 제 기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컴퓨터에. 그게 이제 우리가 한 번이라도 등록했던 사람 해가지고 15년 동안 한 6,000명 가깝습니다. 거기에 돌아가신 분이 많죠. 그래서 내가 양이 없습니다. 사실은 내가 그분들 돌아가신 분들을 지우고 싶은데 또 그 가족도 남아있기 때문에 안 지웁니다. 그것까지 다 합해서 그러니까 거기서 한 15%는 빼주셔도 됩니다.
그러나 또 하나 있습니다. 아틀란타 특성이 있습니다. 아틀란타는 설비 좋고 공기 좋기 때문에 북쪽에서 리타이어해서 내려오신 분이 많이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내려오시고 이북 분이시면 꼭 저희 협회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빠져나간 사람들이 있지만은 매달 이렇게 모임에 두 가정, 세 가정이 세 가정이 나오십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백업이 됩니다. 다른 데는 그게 안 돼, 백업이. 점점 줄어드는데 우리 사실 조금 줄었지만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적 관계, 또 우리 전국에 계신 교포들 실태 이런 것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아틀란타를 내놓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적극적으로 안 했지만 1월 말에 오겠다 해서 제가 1월 말에는 좀 2월 2일 날 정도만 못 사는 김종식을 해가지고 여기가 아틀란타가 좀 바쁘니 2월 돌아가실 때 2월 초에 내려오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날짜를 정해주십시오.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준비를 하는데 개별적으로 제가 우리 연령대로 인터뷰를 또 지역별로 나눠서 하겠지만 이게 또 우리 어르신들하고 소음하고 40명 모여서 이렇게 같이 또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간 어떻든 간에 우리 진짜 뭐랄까 우리에서는 지금 마지막 찬스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우리한테 지금 기억에 남고 뭐 할 수 있는 때 앞으로 3년이 맥시멈입니다. 그래서 2세들이 저도 이제 리타이어하고 2세들한테 넘기려고 그러는데 2세들이 그때 기억할까요? 그래서 이제 좀 축하하게 좀 했더니 하여간 대통령이 1월 9일 날 어떻게 사인을 했냐면요. 이산 가족 관계를 모두 보고를 해서 이제 집행을 해라. 자세하게 또 뭐라냐면 예산은 미 국방부의 잉여 예산을 써라 하는 아주 자세한 내 사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봤자 냉전 시대라 힘듭니다. 그래서 영상 통화 미팅을 먼저 해도 된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정세가 윤 대통령하고 우리 이쪽하고는 좀 사실 막상막하 머리싸움하고 있죠. 치열하게. 그러니까 사실 조금 불안합니다. 그렇지만은 이럴수록 우리는 찬스가 더 있습니다. 이북이 한바탕 으렁으렁거리고 해도 미국은 건들지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어느 정도 끈을 잡고서 화해 제스처를 쓰는 게 적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적사하고 만나가지고 자기들이 만나자 할 겁니다. 이게 찬스입니다. 이때는 우리가 남이 되는 알지에 우리는 이 기회를 유치하고 적사하면서 영상 통화를 하는 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상 통화도 사실 채널도 이제 스페셜 채널도 빌려 써야 되고 모든 또 한데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렇지만 다행히도 그 문제를 또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 아이에 오다가 여기 보면 NDFA라는 거는 뭐라고 예산을 국방부 예비비를 써라 하고 딱 명시해서 사인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더 걱정은 사실 제일 크게 더 걱정인데 이게 그거 하려면 1, 2만 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 걱정은 없어졌습니다. 하여간 어르신들이 이렇게 모여주시고 이렇게 뻗쳐주시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솔직히 다른 지역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이쪽으로 온 이유가
어르신들이 매달 나와 주셨기 때문에 저희한테 이런 참 고마운 일이 생긴 겁니다. 이래서 이왕한 김에 저희가 이번에 시작하는 지상가족 촉진에 그 본부가 총무님이 되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앞으로 아틀란타가 본부가 되기로 지금 이렇게 계획 중입니다. 그래서 그때 2세는 지금 안 나왔는데 선우인호 장로가 2세 담당을 하고 해서 앞으로 이제 2세 하고 제가 돕는 걸로 하고 앞으로는 2세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 여기 미팅도 앞으로는 2세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근차근히 이제 앞으로 2세한테 넘겨주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하여간 장시간 공청해 주시고 이러기 위해서는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부탁은 거의 안 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어제 준비하려고 그러면은 뭔가 좀 방송팀들 맞춰하고 하려고 그러면은 최소한도 호텔하고 이런 건 다 우리가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저희가 아다시피 저희 예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뜻을 같이 해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우리 모임에 쓴 돈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계획하는 일에 좀 보탬을 주셔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일하면요 통일! 자유 통일!